여러분들은 은퇴 후 로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은퇴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1위가 여행, 2위는 운동 및 건강관리, 3위는 전원생활로 꼽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시간상의 제약이나 금전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은퇴 후로 미루고는 할 텐데요. 그러나 이런 은퇴 후 로망을 실현해 보려다 돈은 돈대로 쓰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돈 쓰고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전원주택입니다. 요즘은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살 때는 너무 기대하고 샀는데 다양한 이유로 팔려고 하면 잘 팔리지도 않거나 또는 내가 산 가격보다 턱없이 싼 가격에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겨울 추위를 한번 겪고 나면 후회가 조금씩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로 도시생활, 즉 아파트 생활에만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도심 외곽에 자리한 전원주택에서 시골 생활을 하신다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니 큰 대형 병원이 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또한 시골 인심 좋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텃세가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노후의 외로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잔디 깔린 마당이 로망이어서 깔아놓았던 잔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잔디와 함께 자라는 잡초도 자주 뽑아주고 관리해 주어야 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해충까지 꼬인다면 정말 힘듭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노후 자금을 모두 사용해서 지은 집이라면 정말 골칫덩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 전원주택 구매를 원하신다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집을 짓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아니면 잘 지어서 최소 몇 년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캠핑카입니다. 요즘 은퇴하고 나면 무얼 하며 살아갈까 생각하시다가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맘껏 신나게 해보자 해서 비싼 돈 들여서 캠핑카를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캠핑카로 여기저기 여행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캠핑카 구매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작은 규모의 캠핑카 업체가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은퇴까지 하고 나면 늘어난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큰 맘 먹고 비싼 캠핑카를 덜컥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꽤나 있으신데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캠핑카에도 장점과 단점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가 캠핑카를 사서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할까? 1년에 며칠 정도 산으로 들러 여행 다닐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인지, 또는 우리 부부가 캠핑카로 다니는 여행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금액에 맞추어 어느 정도 크기의 캠핑카를 살 것인지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주로 크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고 사놓고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또한 은퇴 후 준비해 놓은 자금으로 캠핑카를 사고도 넉넉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좋아하시고 사고 싶다면 한두 달 정도 대여할 수도 있으니 여행해 보시고 우리가 꾸준히 여행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노후 자금 규모에 맞는 크기나 금액대의 캠핑카를 사셔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고급 자동차입니다. 많은 은퇴하시는 분들의 꿈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해 고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은퇴하면서 이제는 이게 나의 마지막 자동차가 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나면 나중에 괜히 비싼 차를 샀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를 사면 딱 두 번만 좋다고 하는데요. 바로 살 때와 팔 때라고 합니다. 차를 구매할 때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 직결되는 것이니까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것이 좋다거나 그동안 몇십 년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노후에 이 정도 차도 못 사나 하는 생각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좋은 고급 자동차를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노후 자금 중 많은 부분을 덜어 산 차는 그 좋은 감정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부를 오래 끼고 산 자동차라면 좋은 감정이 오래가지 않고 매달 나가는 할부금을 보고 있노라면 부담으로 다가와 스트레스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퇴하고 나면 직장에 나갈 일도 없으니 차량 운전을 잘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니 고급 자동차로 멀리 가면 더욱 편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조금만 나이가 더 들면 장시간 운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KTX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는 공유 자동차와 같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다고 하네요. 나이 들수록 자주 운행하지 않게 되면 주차장에 우두커니 세워둔 고급 자동차를 보면서 후회하게 된다고 하니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에 맞는 적당한 차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물건들은 살 때는 기분 좋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후회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른 물건들보다 감가상각이 아주 큰 항목이므로 구매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무한 지원입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원하면 유학 비용을 대고 취업이 안 되면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대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나 집 살 때 주택자금까지 지원하고 사업한다고 하면 그나마 남겨둔 땅이며 집까지 팔아서 모두 주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안 됩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무한정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노후를 좀먹는 일이지요. 그렇게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사업이라며 울며 불며 매달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이란 한마디에 다 주고서 변변한 집도 한 칸 없이 떠도는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자식들의 독립심만 없앨 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안 된다, 없다, 더 이상 줄 돈 없다고 딱 끊어야 합니다. 다 큰 자식 앞에서 자꾸 작아지지 마세요. 그만큼 했으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절대 다 주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중 일부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학 자금까지는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그것도 웬만하면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니도록 하고 자신이 취업하여 갚아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본인이 나중에 취업하고 돈을 벌더라도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는 부모는 어쩌면 자식을 망치는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으니 뼈 아프시더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이 들고 건강까지 잃게 되었을 때 분명 후회하게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마음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창업입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얼마라도 벌어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분들 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10%도 채 안 된다고 하니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해왔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덜컥 수억 원 가량을 들여서 창업을 하고 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경기 상황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더욱 창업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남들이 창업해서 1년에 몇 억을 벌었다,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 말에 혹해서 창업을 하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노후에는 무엇을 해서 얼마를 더 벌까, 얼마를 더 모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돈을 잘 계획하고 활용해서 있는 돈 까먹지 않고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용돈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매월 받는 연금이나 이자, 배당금 등을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 쓰고 후회하는 경우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이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노후가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